네, 올해 남은 기간은 주택금융공사에서 디딤도 대출 신청을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택도시공사 기금이 든든을 통해서 디딤도 대출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하는 것을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디딤도 대출 신청하는 방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기금이 든든해서 대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네, 첫 번째, 스마트폰과 기금이 든든 앱이 필요합니다. 네, 두 번째, 대출 신청하는 차주분의 공동인증서가 기금이 든든 앱에 등록돼 있어야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만약 기혼자이시거나 부양가족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내분 또는 부양가족의 공동인증서도 기금이 든든 앱에 미리 등록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대출 신청 절차상에 아내분 또는 부양가족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이때 동의가 필요하신 분이 직접 본인의 공동인증서로 동의 서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미리 아내분 또는 부양가족의 공동인증서를 등록해 놓으면 편하게 대출 신청을 한 번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준비물 말씀드렸고요. 이제 기금이 든든 앱을 설치하셨죠? 네, 그럼 실행을 해줍니다. 네, 이제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요. 네, 오른쪽 상단의 3선 클릭하신 후에 로그인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공동인증서 선택창이 뜨는데요. 네, 본인의 공동인증서 클릭하신 후에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 입력해서 아래에 있는 다음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네, 그럼 이렇게 대출 목적을 선택하라는 창이 뜹니다. 네, 주택 구입자금 대출, 주택 전세자금 대출, 주택 월세자금 대출이 있는데 저희는 디딤도 대출 신청할 거니까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선택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유의사항이 적혀 있는 알림창이 뜨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고 아래에 있는 예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대출 신청 절차가 시작되는데요. 네, 첫 번째로 개인정보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네, 개인정보 조회 및 제공 동의하기를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체크해 주시고요. 제일 아래에 내려가면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는 칸이 있는데요. 네, 입력해 주시고 정보 제공 동의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또 이렇게 공동인증서 선택하는 창이 뜹니다. 네, 앞서 로그인할 때와 똑같이 공동인증서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면 정보 제공 동의하기가 완료됩니다. 네, 지금까지 너무 쉬우시죠?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은 서류 제출 자동화, 다른 말로 스크래핑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 줘야 하는데요. 스크래핑 서비스는 별건 아니고 대출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본인이 직접 해당 기관에 제출하러 갈 필요 없이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스크래핑 서비스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이 속합니다. 네, 따라서 스크래핑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금방 말씀드린 서류를 본인이 직접 해당 기관에 제출하러 갈 필요 없이 전산으로 제출할 수 있는 거죠. 너무 편한 서비스죠? 네, 서비스 이용하는 방법은 그냥 입력하라는 거 하나하나 차례차례 입력만 하면 됩니다. 네, 첫 번째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기 위해서 본인의 주소를 입력해 줍니다. 네, 다음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요. 이어서 소득금액 증명원과 공동인증서명란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일 아래에 있는 확인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보안문자 입력하라는 창이 뜨는데요. 네, 보안문자 입력해 주시면 스크래핑 진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상 없이 스크래핑이 완료됐네요. 자, 다 확인하셨으면 아래에 있는 확인 완료 버튼 클릭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는 대출 신청하는 본인, 차주에 대한 스크래핑을 했다면 이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세대원에 대한 스크래핑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네, 저는 배우자 스크래핑을 진행했고요. 네,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란에 나오는 정보가 틀리지 않았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주시고 이상 없으면 다음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배우자 정보 조회를 할 수 있고요. 네, 이상 없음을 확인하시고 다음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네, 그럼 다음과 같은 창이 뜨는데요. 배우자 정보 제공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배우자 정보니까 배우자가 직접 동의를 해야겠죠. 네, 그래서 14번 왼쪽에 있는 정보 제공 동의하기를 클릭하면 바로 배우자의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서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공동인증서가 준비 안 된 상태일 수도 있죠. 그럴 때는 14번의 오른쪽 나중에 서명하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도 나중에 서명하기를 선택해 봤는데요. 그럼 이렇게 5영업일 이내에 배우자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에 세대원 정보 제공 동의 메뉴에서 동의를 완료해야 대출 접수가 완료된다라는 안내 문구가 나옵니다. 네, 확인하셨으면 아래 예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금방 말씀드린 안내 문구 내용이 카톡으로도 한 번 더 날라옵니다. 제가 10월 22일에 신청했으니까 10월 27일까지 동의를 진행해 달라고 하네요.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중에 서명하기를 선택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5영업일 안에 꼭 세대원 정보 제공 동의 하셔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 배우자 정보 제공 동의까지 끝났으면 이제 디딤돌 대출 상품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총 5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참고로 두 번째에 있는 유한 책임 상품은 대출 상환 책임을 대출받은 주택에만 한정하는 대출을 말하는데요. 말 그대로 대출을 받으신 분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담보주택에 대해서만 상환 요구를 할 수 있고 다른 자산에 대해서는 요구가 불가능한 상품을 말합니다. 선택을 하시는 분이 많지 않은 상품이긴 하지만 채무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은 해당 상품 선택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줄에 있는 일반 구입 자금 보증 상품은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반공제를 면제해주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대출을 받으실 계획이라면 해당 상품을 선택할 경우에 반공제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네, 좋은 상품이죠. 그리고 네 번째 줄의 생애 최초 특례 구입 자금 보증 상품은 LTV 80%까지 대출 받을 때 반공제 면제까지 지원해주는 상품인데요. 따라서 본인이 생애 최초로 LTV 80%까지 대출을 받을 계획이시라면 해당 상품을 선택할 경우에 반공제 면제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너무 좋죠? 네, 자격이 된다면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아래에 있는 오피스텔 구입 자금은 말 그대로 오피스텔 구입하실 때 사용하면 되는 상품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상품에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은 제일 위에 있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일반 상품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도 간단하게 일반 상품 선택해봤습니다. 네, 그럼 본인의 인적사항 및 직장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뜨는데요. 네, 순서대로 입력하신 후에 다음 버튼 클릭하시면 되고요. 네, 이어서 대출받을 주택에 대한 주소와 존역 면적 그리고 매매 가격을 입력해 줍니다. 네, 매매 가격 입력창 아래에 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일자 입력하는 칸도 있는데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자에 맞춰서 대출을 신청하시는 거라면 해당 칸은 입력하실 필요 없고요.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한 이후에 대출 신청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한 날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단 이때 유의하실 점은 디딤돌 대출 신청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까지만 가능합니다. 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다 입력하셨으면 다음 버튼 클릭해 줍니다. 네, 이제 우대금리 항목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신혼도 아니고 생애 최초도 아니라서 선택 자체가 안 되네요. 아무튼 본인이 속하는 가구가 있으면 꼭 선택해 주시고요. 네, 아래로 계속 쭉쭉 내려보면 자녀수, 청약 통장 등의 추가 우대금리 항목도 나옵니다. 네,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본인이 해당되는 항목을 전부 체크해 주신 다음에 다음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는 대출 조건을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대출 신청 금액 입력해 주시고요. 저는 주택가격 3억 원의 70%인 2억 1천만 원을 입력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출 기간을 선택해 줍니다. 네, 저는 30년 선택했고요. 네, 이어서 거치 기간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저는 12개월 거치를 선택했습니다. 네, 다음은 상환 방식인데요. 저는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원리금 균등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혹시나 상환 방식별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은 고정 댓글이나 지금 상단에 나오는 링크 영상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상환 방식까지 선택하셨으면 희망 대출 일자를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대출 신청 일자 대비 훨씬 뒤쪽 날짜를 한번 선택해 봤는데 희망 대출 일자는 60일 이내로 선택해야 된다라는 창이 뜨네요. 즉 대출을 아무리 빨리 신청하고 싶어도 대출금이 필요한 날짜 대비해서 60일보다 더 빨리는 신청을 못한다는 거죠. 네, 기억해 두시고요. 희망 대출 일자까지 선택하셨으면 대출 은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아래에 나와 있는 유의사항 잘 읽어보시고 본인에게 가장 편한 은행 지정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방문하기 가장 편한 은행을 선택했습니다. 네, 은행 선택까지 끝났으면 다음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네, 대출 신청한 내용 중 잘못된 게 없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인적사항 확인해 주시고 이상 없으면 아래로 쭉 내려주세요. 네, 그럼 대출받은 주택정보, 우대정보, 대출 조건 정보가 나오는데 해당 내용 또 틀린 게 없는지 실수한 게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이상 없으면 위 내용을 직접 확인하였다고 체크하시고 바로 아래에 있는 대출 신청하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끝났습니다. 네, 대출 신청 정보 작성이 완료됐다는 창이 뜨네요. 그런데 진행 단계를 보니까 저는 배우자 동의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세대원 정보 미동의 상태라고 나오네요.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대출 신청을 최종 완료하기 위해서 배우자 동의까지 추가로 진행해야 됩니다.
아무튼 배우자 동의 아직 안 하신 분은 잊지 마시고 5영업일 안에 꼭 진행해 주시고요. 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기금이 든든으로 디딤도 대출 신청하는 방법을 쭉 보셨는데요. 어떠신가요? 네,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시죠? 예전에는 대출 신청 한번 하려면 은행에 상담받고 네, 전화하고 네, 서류 챙겨서 제출하고 네, 굉장히 귀찮고 복잡했는데 요즘은 전산으로 처리하는 절차가 늘어나고 있어서 너무 편리하고 좋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영상이 디딤도 대출 준비 중이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도움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행복한 하루 되세요.